자, 봅시다. 오늘은 실시간 채팅 생방송. 알겠죠? 그렇습니다. 초특급장 간병인 지원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TC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KB에서 나온 거예요. LTC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간병보험이 아니다. 간병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죠? 간병인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등급에 해당이 되면 가입 금액을 500 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진단비를 주는 거거든. 진단비만 주고 간병인은 니네가 알아서 써 라고 해서 그거는 암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진정한 의미의 간병보험은 아니다 라고 내가 예전부터 방송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추후에 메리츠에서 간병인 지원 특약이 나온 거야. 무슨 얘기냐? 그거는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병인이 24시간 옆에서 붙어서 간호해주는 서비스예요. 그게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 그래서 최초로 나온 데가 메리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그 다음에 KB, 얘네들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간병인 지원보험은 뭐다? 그냥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이 24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서 돌봐주는 서비스가 바로 간병인 보험이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수님, 제 친구가 일하는 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해서 병원에 간호조무사랑 요양사들이 다 해주고 병원비에 청구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간병인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간병인을 쓰는 그 병원에서 그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추가적으로 더 쓸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통합 간병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병원 환자들한테 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한테 일단 그 사람들이 일단 간병인을 쓴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더 쓰는 개념이란 말이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메리츠화재 또는 뭐 동부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그 병원에서만 쓰는 간병인 업체를 써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업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쓰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또 대신 내줍니다. 기똥찬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스타롱드님, 총무님들 상담도 초특급님 봐주시는 건가요? 내가 옆에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일일이 봐드리지는 못하고 총무가 궁금해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총무들한테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재진단암 담보가 추가하는 게 나을지 아닐지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재진단암을 넣을 바에는 일반암 진단비를 더 높게 가입하세요. 알겠죠? 내 말대로 하세요! 한 번 받기도 힘든 건데 말이야. 한 번 걸리기도 힘든 걸 또 이렇게 해서 하지마. 알겠죠? 고라니님, 초특급님 상조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 납입 금액도 낮고 만기까지 생소하면 그대로 돌려준다고 해서요 라고 했어요. 상조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그냥 상조, 그냥 전향. 우리 김영숙님,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에서 동승하고 있다가 차 사고 났는데 자동차 부상 치료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동승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가다가 쳐서도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든 동승을 하든 가다가 누가 치든 똑같이 다치든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김영수님. 그렇습니다. 사랑해요님,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코로나만 아니면 놀러가고 싶은 날이네요. 간병보험 들으려고 메리츠 알아봤는데 3년 갱신 3년 만기던데 맞는 건가요? 간병보험은 갱신형만 있는 건가요? 보험은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모두 보험사 똑같습니다. 메리츠, 동부, KB 다 똑같아요. 3년 만기 3년 갱신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단점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아무 때나 그 담보만 해약할 수 있는 거는 또 장점이다. 알겠죠? 한 번 가입하면은 빼박, 낙장 불입이 아니야. 이거 무조건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험료 많이 올라간다? 아무 때나 특약은 해약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해요님,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이동열님, 초특급님 혹시 건강검진은 모두 의심소견인가요? 라고 해서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진.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확진이에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당뇨 수치가 나중에 고지혈증 수치가 좀 높다든가 혈압이 좀 높다든가 라고 하면은 큰 병원 가서 재검진 받으라고 하거든. 재검을 받았을 때 그거는 확진입니다. 알겠죠? 이동열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최은서님 어서 들어오시고, 우리 김영숙님, 초특급님 종합보험에 가족 화재벌금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화재보험이 없다 그러면 화재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품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
그 상품에는 화재보험을 넣을 수 없다 하면 따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한 15,000원짜리를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궁금님 안녕하세요. 혹시 타인이 스마트키를 헷갈려서 잘못 가져가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바람에 스마트키가 고장났는데 이런 것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할까? 아 스마트키를 세탁기에 놀려가지고 그게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키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그쵸? 아 요거 아마 될 것 같은데 왜 일상생활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수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 이건 신체는 아니니까 재물에 손해를 가한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해줄 거다 알겠죠? 해줍니다. 이건 해줘요. 올리오님 60대 부모님 보험 경우는 종합보험이 좋을까요? 실비가 좋을까요? 라고 해서 종합에 실비 다 같이 가입하세요. 단! 유병자라 그러면 실비는 빼고 유병자 건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초특급의 보험 알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채널 추가해서 문의 주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쿡스님 질병 후유장에 3% 이상 넣어도 괜찮나요? 금액이 좀 비싸던데 고민입니다 라 그랬어. 질병 후유장에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에는 꼭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 알겠죠? 자 해해효님 완전 최고 저에게도 귀인인 초특급님 남편이 엘리베이터 회사 근무 중인데 현장직은 아니지만 출장이 잦고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직접 점검도 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같은 경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에 가입시 직업급수 높게 설정해야 되나요? 그냥 회사원으로 했다가 추락사하면 보험금 지급 거절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추락사 했다고 해서 이거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단! 직업급수를 속였기 때문에 속인 것만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되는 거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 거는 위험한 취미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무슨 뭐 스킨스쿠버 같은 거 뭐 등산 같은 거 뭐 암벽 같은 거 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위험한 취미로 몇 가지가 나와 있어. 이런 취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취미 생활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그거는 면책입니다. 그것 빼고는 지급되는 거니까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임호란 초특급님 상해사망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계약이 있고 나머지 부가특약 그걸 담보라고 부르는데 부가특약 중에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특약이 있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는 상해사망을 의무적으로 1억 또는 1억 5천 또는 2억을 넣어야 되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상해사망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입사교서를 받아봤더니 최다 상해사망이 들어가서 아이씨 나는 사망보험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만 이 앵벌이 족속들이 넣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이렇게 넣었으면은 99.99% 의무 부가담보다. 알겠죠? 착한 실손 전환했는데 백내장 수술비 보장 못 받는 거 맞나요? 다 개소리 집어치라고 하세요. 백내장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렌즈 삽입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수술의 목적보다는 시력을 좋아지게끔 하는 나름대로의 성형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 있어서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되는 거지. 백내장도 질병인데 그걸 왜 안 해줍니까? 알겠죠? 근데 설계사들이 또 이것도 얘기하면서 옛날 게 좋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하냐? 또 그런 개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성희님 우리 멤버십 유튜브에 우리 김성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삼성 퍼펙트 통합 주보험 5천에 특약이 모두 3년경이신이고 보험료가 23만원인데 고혈압약 복용 중이더라도 해지해야 되죠. 착한 실비로 전환 후에 이 보험은 날려야 됩니다. 왜? 유병자로 들어가는 게 5년마다 올라가는 삼성 퍼펙트 통합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유짱님 낚시 취미도 고지일까요? 이거는 취미 위험한 취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갯바위 끝에만 서서 하는데 오히려 등산객보다 위험한데 무슨 상관이야? 약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알겠지요? 맞습니다. 자 우리 잘해보자님 MG 무배당 건강병의 사대질병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3년 전에 자궁분용 수술을 해서 전기간담 부담으로 가입했는데 5년 동안 자궁에 치료력이 없으면 보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장받으려면 5년 지나고 치료력이 없다는 서류를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장해 주는 건가요? 어차피 이거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풀렸는데 걔네들이 안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풀리는데 자동으로 풀렸는데 정말 풀렸는지 풀어줘도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의료 기록을 떼다가 줘야 되는 겁니다. 치료력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어차피 지급하고 만약에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들어왔더니 알고 보니까 치료력이 있다. 그러면 지급 안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풀어줘야만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믿고 듣는 초특급님 갱년기 복용 5개월 고지해야 되겠죠. 무조건 고지해야 됩니다. 보험 어려워님 종합보험 가입 후 암에 걸리면 납입 면제도 3개월 후에나 되나요? 라고 했어요.
종합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암 진단비도 못 받고 암 진단비는 나중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사유도 해당 안 돼요. 알겠죠? 형님, 친구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식도염으로 한 달 전에 2번 병원 가서 32일 병원 약을 처방받았는데 지금 암보험 가입하려면 5년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지하고 부담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가요? 고지 의무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고지를 해서 위 식도 쪽에 대해서 부담보가 떨어지는 걸로 인수를 해야 돼.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야. 이거를 위해서 유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조금 비싸더라도 부담보 없이 유병자로 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 고라니님, 연금저축 10에 추가납입 20을 더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했어요. 자, 연금저축 말고 우리가 연금보험으로 얘기합시다. 연금보험을 놓고 얘기했을 때 설계사들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기본에서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보험료 10에 추가납입 20을 하더라도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기본 10만원에서 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본 10에 추가납입 20을 넣어서 가입시킨 설계사는 대한민국에 한 마리도 없다. 다 어떻게 가입시킨다? 기본보험료 30으로 때려놓고 고객한테는 이렇게 얘기한다. 고객님, 추가납입은 60만원씩 가능하니까 나중에 여유될 때 가입하셔라 라고 했음에도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중간에 해약시켜버렸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당 때문에 그래.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을 주지 말아야 계약자한테 불어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